200억이라는 숫자에 무게. 에코퓨처 대표이사실, 세련된 집무실.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특허증과 상장들. 창밖으로 거대한 물류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공장 전경이 보인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영섭 48세. 책상 위에 놓인 연매출 200억 달성 기념 트로피를 행커치프로 닦고 있다. 그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깊은 회한과 안도감이 섞여 있다. 연매출 200억. 직원 수 120명. 업계 점유율 1위.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고 나를 신화라 칭송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화려한 트로피의 바닥에는 쉰내 나는 쓰레기 더미와 매일 밤 베개를 적셨던 한 가장의 피눈물이 굳어 있다는 것을. 과거의 파편들. 빠르고 긴박한 비트, 거친 호흡 소리. 비 오는 날 경비원에게 쫓겨나며 스티로폼을 줍는 영섭. 곰팡이가 피어 뭉개진 시제품 박스를 보고 소리 지르는 영섭. 은행 창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거절당하는 영섭. 아빠의 폐지함에서 시작된 200억의 기적. 멈춰버린 시계. 인사팀 회의실 낮. 3년 전. 냉랭한 에어컨 소리만 들리는 정막. 인사팀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민다. 영섭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사무적인 말투. 김 과장님, 긴 말 안 하겠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달 넘어가면 이 조건도 장담 못해요. 팀장님, 제가 입사해서 15년 동안 주말 반납하고 명절에도 거래처 뛰고 작년 영업이익 10% 올린 게 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 때문에 나가라니요? 인사팀장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가성비예요. 인력도. 과장님 연봉이면 신입셋을 씁니다. 가장이시니까 현실적인 판단하세요. 도심공원 벤치 영섭. 양복 차림으로 멍하니 앉아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옆에는 편의점 소주병이 뒹군다. 휴대폰이 울린다. 사랑하는 아내. 영섭. 받지 못하고 종료 버튼을 누른다. 영섭 하늘을 보며 허탈하게 갈 데가 없다. 영섭의 집 저녁. 영섭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다. 아내는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굳은 표정이다. 아내. 당신 오늘 낮에 김대리한테 전화 왔었어. 퇴직금 정산 문제로. 영섭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주저앉으며 미안해. 버티려고 했는데 내가 무능해서. 아내 울컥하지만 참으며 됐어. 당신 잘못 아니야. 일단 씻어. 밥 차려줄게. 영섭 고개를 들지 못하며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아빠 잘린 거 알면 우리 민지 학교 가서 기죽어. 영섭의 등 뒤로 문틈 사이로 쳐다보고 있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쓰레기 속에서 찾은 희망. 아파트 분리수거장. 비참함. 실직 2개월 차. 재취업은 계속 실패하고 영섭은 생활비를 아끼려 밤마다 몰래 재활용품을 정리해 돈이 될 만한 걸 찾는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영섭 구역질을 참으며 스티로폼 박스를 밟아 부순다. 젠장. 이건 왜 이렇게 부피만 큰 거야? 밟아도 안 깨지네. 독한 놈들. 그때 배달 용기에 남은 음식물 국물이 영섭의 바지에 튄다. 욕을 하려다 멈칫한다. 스티로폼에 빨갛게 밴 국물 자국.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스며들어 있다. 혼잣말. 스티로폼은 원래 물을 안 먹잖아. 근데 뜨거운 기름기는 스며드네. 미세 플라스틱? 이게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스마트폰 뉴스 검색. 배달 쓰레기 대란, 발암물질 검출. 기업들, 친환경 포장재 못 구해 발동동. 기업들은 친환경을 원하는데 기술이 없다. 종이는 젖어서 안 되고 플라스틱은 규제 대상이고 만약 젖지 않는 종이, 썩는 스티로폼을 만든다면 이건 빈틈이다. 도서관, 시장조사. 전공도 아닌 화학서적, 제지공학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부하는 영섭. 노트에 빼곡한 필기. 셀룰로오스 구조, 발수 코팅 원리. 수산물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묻는다. 사장님, 이 박스 냄새 나서 싫지 않으세요? 돈 좀 더 줘도 냄새 안 나는 박스 있으면 쓰실래요? 아, 비싸면 안 써. 저리 가요. 믹서기에 폐지와 옥수수 전분을 갈아 반죽을 만드는 영섭.
엉망진창이 된 주방. 고문과 출신 영업맨이었던 내가 화학 공식을 외우고 미생물을 공부했다. 절박함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 시장은 반드시 열린다. 죽음의 계곡. 영섭의 집 거실밤 창업 6개월 후 극한의 갈등. 가정이 붕괴 직전. 집안 곳곳이 실험 도구와 시제품 쓰레기로 가득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아내가 참다 못해 소리친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6개월째야. 퇴직금 반을 날렸어. 그 돈이면 치킨집이라도 차렸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집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영섭 눈이 퀭한 채로 거의 다 왔어. 이번 배합은 달라. 강도 테스트만 통과하면. 아내 울부짖으며 그놈의 테스트. 어제 은행에서 독촉장 날아온 거 못 봤어? 다음 달 대출이자 못 내면 우리 경매 넘어가. 당신 미쳤어? 가장이잖아. 애들 생각은 안 해? 가장이니까 이러는 거 아냐? 평생 남의 눈치 보면서 잘릴까봐 전전긍긍 사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나 이거 성공하면 당신, 애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어. 딱 한 번만 더 믿어줘. 아내 주저앉아 운다. 당신 변했어. 무서워. 임대 컨테이너 공장 여름 낮 찜통 더위. 기계 소음. 실패의 연속. 영섭과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프레스 기계를 돌린다. 온도 180도, 압력 5톤. 지금이야 눌러.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솟는다. 기계가 열리고 팍스가 나온다. 겉보기엔 그럴듯하다. 영섭, 떨리는 손으로 물을 부어본다. 10초, 20초. 괜찮다. 기뻐하며 됐어. 드디어 됐어. 방수가 돼. 그러나 1분 뒤 박스 바닥이 흐물거리며 터져버린다. 물이 바닥으로 쏟아진다.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저으며 나간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월급도 밀리시고. 이거 안 돼요. 그냥 종이잖아요. 영섭 주저앉아 젖은 종이 펄프를 움켜쥔다. 아, 왜 안 되는 거야? 이론상 완벽한데 왜? 대출 상담 창구. 대표님, 기술 보증기금도 거절되셨고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추가 대출 어렵습니다. 담보가 없으시잖아요. 이 시제품 좀 보세요. 이거 완성만 되면 대기업 납품 확정이라니까요. 기술 가치를 봐주셔야죠. 은행원 냉정하게 저희는 서류를 봅니다. 매출 0원, 연체 이력.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은행을 나오며 자신의 낡은 중형차를 바라본다. 중고차 딜러에게 키를 건네는 영섭. 차가 떠나고 그는 터덜터덜 걸어간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투자자. 영섭의 집 안방 고요함, 따뜻함, 슬픔. 영섭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 대신 쓴 편지 한 장을 올려두고 짐을 챙겨 나가려 한다. 그때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 어딜 도망가? 영섭 멈칫. 짐 좀 줄여보려고. 공장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 할게. 당신 더 힘들게 하기 싫어. 이거 정리되면. 그때 다시 아내가 식탁 위에 통장을 탁 내려놓는다. 주택 청약했어.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손 벌렸고. 영섭 놀라서 당신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인데? 장모님한테까지. 아내 영섭의 멱살을 잡듯이 옷깃을 염해주며 도망가지마. 김영섭, 당신 실패하면 나랑 애들 길거리에 놔앉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 나 당신 기술 안 믿어. 당신의 그 끈질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쓰레기장 뒤지던 그 도끼. 그거 하나 믿고 투자하는 거야. 영섭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한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꼭 반드시 2배, 아니 100배로 갚을게. 컨테이너 연구실 밤 다시 연구에 매진하는 영섭. 눈빛이 달라졌다. 도끼가 서려있다. 기존 화학 코팅제는 안 돼. 천연이면서 물을 막는 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종이 우산, 기름, 오칠? 영섭이 시장에서 사온 해조류 우뭇가사리와 조개 껍데기 가루를 끓이고 있다. 끈적한 점액질, 회조류의 알긴산. 이게 막을 형성한다. 여기에 조개 껍데기에 칼슘 성분을 더하면 강도가 높아져. 문제는 배합 비율이야.
100번, 200번의 배합 실험. 밤을 새워 코피가 터져도 휴지로 틀어막고 실험 계속. 마침내 만들어진 시제품. 펄펄 끓는 라면 국물을 부어도 끄떡없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멀쩡하다. 영섭 떨리는 목소리로 찾았다. 대형 식품 기업의 푸드 프레젠테이션 룸 에코 퓨처의 운명이 걸린 날. 구매 상무와 임원들이 앉아있다.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상무 시계 보며 김 대표님, 우리 시간 없어요. 스티로폼보다 1.5배 비싸죠? 그거 감수할 만큼 메리트 있습니까? 상무님, 단가 1.5배 맞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 절감액 계산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내년부터 시행될 탄소세 포함하면 스티로폼 쓰는 게 오히려 연간 10억 손해입니다. 계산은 그렇다 치고 물에 젖어서 클레임 들어오면 책임질 겁니까? 종이박스 못 믿어서 안 쓰는 거 알잖아요. 영섭, 준비해온 수조어항을 테이블 위에 올린다. 그 안에 자신의 박스로 만든 종이배를 띄운다.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벽돌을 올린다. 영섭, 이 박스 제가 어제 저녁부터 물에 담가둔 겁니다. 지금 12시간 지났습니다. 영섭이 벽돌이 올라간 종이배를 손으로 꾹꾹 누른다. 가라앉지 않고 탄력 있게 버틴다. 임원들이 웅성거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스 조각을 뜯어 입에 넣고 씹는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영섭 꿀꺽 삼키며 100% 해조류와 전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합니다. 고객들이 박스를 버릴 때 죄책감을 느낄까요? 자부심을 느낄까요? S푸드는 오늘 포장재를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격을 사시는 겁니다. 상무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강렬한 눈빛 교환. 상무, 계약 조건 구체적으로 봅시다. 200억의 땀방울. 에코퓨처 제1공장 준공식. 거대한 공장 라인이 돌아간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친환경 박스들. 직원들이 환호한다. 영섭이 단상에 올라 테이프 커팅을 한다.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훌쩍 큰 아이들. 영섭 마이크를 잡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봤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제 손을 놓지 않아준 가족,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 공장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인터뷰. 편안하지만 단단한 눈빛. 또 사업이요? 매일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문제는 터지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바닥을 봤으니까요. 혹시 지금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끼시나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절망적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그 절박함, 그게 바로 200억짜리 에너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주식은 아직 상장도 안 했습니다. 위기는 포장된 기회다. 영섭이 아이들과 공원에서 연을 날리는 평화로운 영상.